아버님 인상 써보세요. 그래요. 그 미간 사이에 주름. 그걸 뭘로 없애야 돼요? 필라로 없앤다니까 내가 너한테 필러가 얘기했잖아. 아니라니까요. 보톡스라니까요. 여기 필라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거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간 사이에 깊은 주름은 뭘로 없애느냐? 야.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빨리. 아버님 잠깐만요. 내기 뭐 하실 거예요? 아이 내기는 전에 5만 원 뺏겼는데. 네, 그러니까 5만 원 다시 찾으셔야죠. 너 내기를 혼나네. 뭔가 해야죠. 아이 아버님 자신 없으세요? 아니 그 진짜 안 하실 거예요? 뭐라도 해요. 그러다 쌈나. 싸움 아니 어떻게 제가 아버님이랑 싸움을 아이. 하겠습니까? 피부 같아가지고. 피부 토끼띠? 같잖아. 아 토끼띠는 어떡하지? 그리고 홈 화면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뭐야? 여기 있잖아요 챗GPT. 제가 봤을 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 뭐 안 하실 거예요? 뭘 해야죠. 아버님 자신이 없으세요? 돈도 없어 요새. 외상으로 해 외상. 물상 얼마요? 너 내가 저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내기했잖아. 네. 이거 남아 있어요. 아이 했으면 딱 하는 거지 무슨 뭐. 땅땅땅. 좋아. 서른도 500불. 미국 대통령의 대선에 위너가 1000불. 자, 자. 1000불. 그 네가 서른도 아마 500불만 내 받기로 했잖아.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네. 그러면 서렌더 말고 해리슨이 된다는 거에서 깎아주세요. 그렇지. 너 이거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이마에 깊은 고를 네. 어? 네. 없애는 방법. 수술 외에 네. 보톡스냐 필라냐. 필러냐? 어. 지금 그거잖아요. 깊은 주름이야. 어? 깊은 잔주름이 아니다 이거야. 필라는 절대 안 돼. 아버님이 필러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저 필라야 된다고. 확실하게 보톡스, 하세요. 확실해. 확실해요? 그럼 지금 해볼까요? 해봐. 얼굴에서 미간 사이에 있는 깊은 주름은 수술 위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나요? 보톡스나 필러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짜잔! 미간 사이에 깊은 주름을 해결하는 데는 보톡스와 필러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대요. 아이. 보톡스로는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주는, 동시에 필러로는 볼륨을 채워주는 복합적인 접근이 자주 사용됩니다. 아, 비겼잖아요.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어. 필라라면 네가 필라로 그냥 알아야 되는데. 네. 네가 저도 미용에는 일가견이 아니 있잖아요. 보톡스는 네. 진짜로 이거는 네. 가벼운 주름 있지 뭐 근육을 풀어주니까 네. 그런 거고 필라는 씹는 거라고 이 안에는. 아버님 필러 전문가세요? 보톡스를 맞아봤잖아. 네. 근데 물어봤다고. 너 이거는 내가 맞는 거야 진짜. 근데 챗 GPT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필라는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 똑같이 대답할 텐데. 아니 뭐라고 물어보냐. 아버님 이마- 지금 챗 GPT한테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예요? 깊은 주름은 아까 깊은 줄 봐봐요. 아까 아니 깊은 다시 줄- 한번 물어봐봐. 깊은 뭐라고요? 주름은 아니 그러니까 미간 사이에 아주 깊은 주름은 필러가 더 효과적인지 보톡스가 효과적인지 대답을 하나만 해줘. 왜냐면 지금 내가 시아버님과 내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미간 사이에 있는 아주 깊은 주름이라면 필러가 더 효과적이지. 이야 내가 필러는 깊게 패인 주름을 직접적으로 채워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right. 지금 그 얘기야. 보톡스는 그냥 잔주름 이렇게 근육을 풀어준다고. 내 보톡스 했잖아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긴 거지. 그러면 왜 아까 처음에 미간 사이에 주름을 보톡스로 된다고 했어? 지금 내가 졌단 말이야. 먼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간에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 어떤 거야? 이게 깊은 주름은 필러라고 하네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요? 너 필라가 무슨 뜻이니? 필라. feel, 채우다. 보톡스는 보톡스. 톡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독이 톡식. 얘를 독이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치. 네.
독이 들었다는 얘기, 독약이라고 이게 사실은. 필라는 여기다 필, 집어넣는 채우다. 필. 그렇잖아.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왜 몰라?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필라를. 항복. 원래 필라라는 거는 기둥을 필라가 아니라 필라. 필러. 아버님 지금까지 필라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필러예요, 러. 형 아버님 틀린 거 아니에요? 아이, 야, 스펠이 중요한 건 아니야. 필라가 아니라 필러. 필라. 필러. 채우다 맞잖아요. 필라. 이건 제가 맞았잖아요. 아니, 그 필라가 아니라. 그 기둥을 필라라 그러잖아. 필라라는 게. 그 지금 저희가 필러 얘기하고 필라. 있잖아요. 왜 나는 필라를 알았다고 필라. 단어력 가지고 싸움하지 말자고. 단어력 그럼 또 모르시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너 내가 너무 단어 시합해서 내가 이겼잖아. 아니요 영어 단어 말고요. 조선말은 잘 몰라. 너 눈아리게 눈깔이게. 눈 알이죠. 그 눈깔은 뭐야? 눈깔 생선 눈깔. 아니 사람한테는 알이라고 동물한테 깔이라는 거야? 네. 그렇잖아. 잠접변에 의해서 알이 깔이 되는 거야. 찾아봐, 네가 뭐눈 그 둘 다 맞는 거야. 발음 나오는 대로 눈알, 눈깔. 눈깔이 맞아, 눈알이 맞아. 표준어는 눈알이 맞는 표현입니다. 반면 눈깔은 비속어 또는 속된 표현으로 일상적인 대화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눈알이 표준어입니다. 예. 그래. 저희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눈알이 맞습니다. 갱상도는 뭐라 그래? 눈깔. 그러니까 어려. 자음 적변이라는 그런 괜히 어려운 단어로 지금 저를 혼란시키신 거예요. 잠접변은 몰라? 몰라요. 국외음화도 몰라? 몰라요. 야. 저는 네이티브 스피커기 때문에 그런 아니, 거잘알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 기본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아니에요. 저희 아니, 때는 그런 거 안 배웠어요. 그래? 예. 국외음화는 디귿이 된 발음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거장 이런 게 정거장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정거장? 정거장. 아니잖아요. 약간 아니 가만 찾아봐. 무슨 진짜. 아버님 그러면은 경상도로 퀴즈를 내볼게요. 엉망진창이다를 뭐라 그러게요? 헷갈리는? 아니요. 아 그러면 엉망. 완전 엉망이고 이거. 이걸 뭐라 그러게요? 야 내가 경상도 안 살았는데 어떻게 아냐?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서울서 왔어. 태어난 곳이 서울이요? 그래. 맞아요? 그럼 어디서 태어났어요? 청량리 전롱동에서 태어났어. 천냥리가 전렁동이에요? 동대문구 전롱동이야. 근데 왜 충주 아니에요? 그 본이 충주지. 아 그래요? 국외음악. 아니 국외음악을 누가 요즘 쓰나요? 야 근데 이거 할 때는 어떻게 불러야 돼? 이걸 누르고 했는데 네. 국외음악 뜻. 아버님 그거는 국외라고 국외. 국외. 다시 해보세요. 국외음악.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어봐야죠. 아버님 얘는 아주 똑똑하게 물어봐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시아버님이랑 내기를 했는데 이번에 2024년 12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해리슨이랑 그 다음에 트럼프 중에 누가 될지 내기를 했거든. 챗 GPT 너의 생각은 어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야, 엄청 똑똑해요. 2024년 미국 대선은 여러 변수에 따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어때? 너의 생각을 얘기해줘. 누가 이길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강력한 지지 기반과 공화당 내부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많은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의 정치적 스타일과 정책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봐야지 뭐. 근데 그거 참 희한해. 챗 GPT는 트럼프를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봤네요. 아이고 참.
벙어리들은 전부 다 귀머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귀머거리는 전부 다 벙어리예요. 그게 맞나요? 왜 그러냐면 벙어리가 귀머거리가 아니면 듣기는 하는데 말을 못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이 벙어리하고 귀머거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놨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말씀하신 내용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벙어리와 귀머거리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벙어리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죠. 이 두 가지는 서로 관련이 있거나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상태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듣기는 잘할 수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과 청각의 문제는 다른 신체 기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 틀린 말 같아서 다른 사람하고 좀 상의해서 좀 정답을 좀 주세요. 대개 귀머거리는 벙어리예요. 들을 수는 있는데 말을 못하면 정신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 청각과 언어 능력에 대한 설명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귀머거리와 벙어리라는 용어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며 장애를 설명하는 더 적절한 용어가 있습니다. 가르치려 드네. 귀머거리는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벙어리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청각장애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있었고 적절한 언어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는 연관된 요인일 뿐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듣지 못하거나 말을 못하는 것이 무조건 정신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두 장애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지만 알겠어.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전문 의료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37인데 내가 갑자기 귀가 안 들려. 그러면 내가 말을 못하는 건 아니겠네? 응, 그렇지. 네, 맞습니다. 만약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게 되더라도 말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목소리나 발음이 스스로에게 잘 들리지 않으면 발음이 조금 달라지거나 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 내가 질문하는 거는 태어나면서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청각 장애를 동시에 수반하더라고요. 질문하신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언어 장애와 청각 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항상 함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듣지 못하면 소리를 모방해서 말하는 능력도 제한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장애인들은 벙어리나 청각 장애 있는 분들은 수화를 쓰잖아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들리지 않기 청각 장애가 있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청각 장애인 분들이 수화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 아니 근데 내가 좀 얘기 좀 하게 좀 있고 일부는 수화와 구어를 내가 좀 얘기 좀 하게요. 자꾸 그쪽에서만 얘기하니까 내가 질문을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수화를 쓴다는 거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수화를 쓰는 거거든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말 안 하잖아요 아버님 때문에. 아니야. 삐졌어요 여자라서. 이제 그런가 본데 얘가. 월간 한도가 도달했대요. 꼭 그렇지는 않다잖아요. 아이 그러면 너 벙어리들이 왜 수화를 쓰냐 이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져서 정말로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 들어야지 언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화를 쓸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수화를 쓰는 건 아니래요. 나는 벙어리들이 말하는 걸 못 봤어. 벙어리니까 말을 안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못 듣는다고. 청각 장애인들도 약간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확실하지 않지만 말할 때도 있지 않나요? 글쎄. 근데 왜 귀머거리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지금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러면 말을 못 하잖아. 지금 저기가 벙어리니까? 벙어리니까 이제 수화를 배워야 되지 않나. 듣는 건 다 듣잖아. 그쵸.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벙어리인데 듣는 건 다 듣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선천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 나는 후천적. 나도 지금 한쪽이 귀머거리잖아.
그래도 말은 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선천적일 때는 안 된다 이거야. 선천적으로 태어나서부터 기형으로 날 때는 규머리하고 청각장애가 같이 난다는 거를 질문은 그거였거든. 졸리시면 이제 가서 주무셔야 돼요. 형님 이제 주무시지. 알았어, 예. 밤이 늦었습니다. 알았어. 굿나잇. 나도 자야겠어. 굿나잇 하겠어.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제발 플리즈 인스타 제발 팔로우 미 제발 팔로우 하